네, 계속 이어서 프린세션 2주차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가 생성됐다고 할게요. 이때 앤디가 찰리에게 1BTC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진짜로 이 트랜잭션 거래가 진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걸 주겠다라는 그냥 의사 표시만 한 상태예요. 실제로는 가치가 이동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비트코인은 이 거래가 진행될 건데 이 거래에 대해서 이제 서명을 해야 돼요. 이 서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서명하는 사람과 실제 이 비트코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앤디 말고 앤디의 베스트 프렌드가 찰리에게 1BTC를 준다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왜 여기서 왜 앤디의 주소로 앤디의 베스트 프렌드 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월렛 주소가 이 현재의 은행 시스템과 다르게 누군가를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에서 그 은행을 소유자만 이제 그 금액을 그러니까 예금을 보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원래 주소의 소유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서명한 사람이 찰리에게 1BTC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트랜잭션이 진짜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비트코인 거래가 이제 생성이 됐으면 누가 이 거래를 생성했든 이 자금원의 소유자 즉 ND라는 이 월렛에서 이 찰리에게 1BTC를 준다는 이런 트랜잭션의 내용이 생기됩니다. 여기서는 거래 생성자는 BTC ND의 베스트 프렌드지만 이 서명 같은 경우는 ND고 수신자는 찰리라고 적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는 이 비트코인의 송금이 다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는 이제 블록에 저장이 되고요. 근데 이 블록에 저장된 거는 하나의 장부 혹은 뭐 수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트코인 거래가 정보가 된 이 내용 자체가 모든 노드들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이 노드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이 트랜잭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주는 사람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내주게 되면 모든 사람이 보내줄 수도 있지만 총 3명이 보내줬다고 하고, 이렇게 노드 앞에 보이는 이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3개가 노드를 검사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 노드를 검사했는데, 이 거래 정보를 모두 전파하고 이런 정보를 하고 검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작업 증명 과정을 거쳐서 연산을 먼저 완료하는 노드가 블록에 이 거래를 기록하게 되고 이 보상으로 BTC를 받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거래 정보가 안전하게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검증자, 즉 노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드가 이 거래를 유효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고 각자가 정보 전송의 시발점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느 곳을 공격할지 몰라요. 여기가 검증이 된 건지 여기가 검증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블록에 있는 노드가 블록의 거래를 이제 기록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BTC를 얻는다고 했는데 이 BTC는 이 수수료를 의미를 합니다. 이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 ND가 지급을 하게 되고요. 이 각각 이제 ND가 지급한 수수료를 통해서 이 노드의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드가 검증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진짜로 이 앤디가 찰리에게 1BTC를 전송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된 정보는 노드에 의해서 블록에 저장하게 되고요. 이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드에 의해서 블록에 저장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UTXO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을 활용할 때 이 스마트폰 앱에서 전송하게 되죠. 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키고 전송할 금액과 어디 계좌로 돈을 보낼지 혹은 뭐 연락처를 통해 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연락처를 입력하게 되면 이에 대한 이제 트랜잭션이 진짜로 이루어질 때 핀 번호를 입력하거나 혹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죠. 그리고 비밀번호가 맞다면 진짜 돈이 보내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돈을 받을 사람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돈을 받은 사람과 돈을 준 사람이 있겠죠.
그럼 돈을 준 사람의 계좌는 그만큼 금액이 차감이 되고 돈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돈이 거래에 찍히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 보게 되면 5.1 BTC가 있습니다. 5.1 BTC가 입력감을 쳐요. 난 5.1을 받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 0.1 비트 같은 경우는 자기 적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인코딩이 진행하면서 그 너는 아마도 스스로로 0.1 BTC가 부과될 거다라고 이제 시스템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납부를 보내는 사람은 총 보낼 금액은 5.1 BT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출력값 같은 경우는 그 받는 송신자는 실제로 이 5BTC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이 0.1 BTC 같은 경우는 이 채굴자에 보내는 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UTXO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UTXO라는 게 무엇이냐면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라는 겁니다. 즉 소비되지 않은 거래 출력값이라는 거예요. 소비되지 않은 거래 출력값.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UTXO가 어떻게 활용되냐면요. 여기 실제로 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의 액수 같은 경우는 수신자의 지갑에서 UTXO 값으로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또 이 채굴자의 지갑에서는 UTXO 값으로 0.1 BTC가 찍게 되는 겁니다. 이 각 지갑의 UTXO들은 해당 지갑 주인마다 다르게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이 암호화된 UTXO는 블록체인 상에서 해당 UTXO의 주인을 진짜 인식하고 있는 전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화폐 한 덩어리입니다. 예시를 말해 볼게요.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A라는 B라는 사람이 C에게 각각 1BT씩 송금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 내역들은 검증자에 의해서 블록에 기록되고요. 이제 이 C에게 생긴 UTXO는 A가 입력한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으로 하나가 찍히게 되고 또 B가 입력한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 하나가 찍히게 됩니다. 총 이 C에게는 총 UTXO 값인 두 개가 생기는 거죠. 또 여기서 볼게요. A, BD가 있는데 A, BD에 각각 1BTC, 1BTC씩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C에게 생긴 UTXO의 값은 총 3개 되는 거죠. 자, 이 UTXO를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 같냐면요. 하나의 동전이나 지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반 나눈다 해가지고 찢게 되면 5,000원짜리 두 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0,000원짜리 지폐가 찢어진 거잖아요. 그렇듯이 UTXO를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UTXO는 가장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UTXO를 대신 사용해서 지갑에서 찾아 입력값을 넣은 다음에 출력값으로 자행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에요. A가 이렇게 1BTC를 입력값을 주게 되면 이 출력값으로 1BTC 간다. 이러면 이제 1 트랜잭션, 그러니까 1 UTX가 찍히는 겁니다. 근데 이 A가 1BTC 줄 거야 하는데 갑자기 A 계좌에 보니까 1BTC가 없어. 그러면 너 없네? 하가지고 반환됩니다. 반환돼가지고 이게 UTXO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돌아가서 리턴 값으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UTXO 값이 0이기 때문에 이때는 찍히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이로스 프리세션 2주차를 마무리하게 됐고요. 앞으로 3주차 때는 이거 더불어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